안녕하세요. 여행을야입니다. 요즘 혜민 스님이 난리죠. 뭐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 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 좀 이번에 다른 이유로 이분 때문에 많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늦어요. TV도 잘 안 보고 간혹 유튜브로 소식을 접하다 보니 한 2주 뒤쯤 남들 다 알고 나서 제가 보통 알게 되는데, 최근에 남자 훈련소 이 유튜브 보고 검색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유튜브에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많으니까 여쭤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작년 7월 25일 출발 해밍스님과 떠나는 워크숍이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유튜브 보고 이런 일을 하는 회사구나 보다가 이제 이걸 알았거든요. 이분이 이때 이런 것을 하셨었는지. 이게 워크숍이 막 불매운동 때문에 워크숍이 이게 막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취소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음치유학교에서 한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충 봐가지고 이분이 직원도 100명이나 있구나, 꽤 큰 회사네 하고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객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진처럼 되어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분들이시면 사실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업이 업인지라 아무래도 궁금해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게, 이거 완전 여행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또 보고 나누겠지만, 구성만 보면 이거 완전 여행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권 79만 원에 프로그램 후원비로 되어서 뭐 110만 원, 총 189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전용 그 대략적인 포함사항이 나와 있어요. 숙박권, 숙박 현지, 버스 및 교통, 여행자 뭐 워크숍, 참가비, 스루 가이드까지.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현타 온 건데 신청 철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상품에 대한 설명 일정표가 있어요. 여행 기간과 어떤 해당 상품의 목적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항공권, 숙박, 워크숍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멘트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또 세부 일정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결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계좌에 납부하고 해당 연락처로 여권 사본이 나와 있는 것을 보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여행 상품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기간이 지난 거라서 어떻게 신청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긴 해요. 근데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로는 뭐 마음치유학교 후원금 계좌겠죠. 이걸 확률이 클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도 좀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음치유학교 워크숍을 중간에서 어떤 여행사가 핸들링을 한 경우, 첫 번째보다 덜하지만 이것도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좀 진짜 막 복잡해져요, 이거를 보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여행사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는 일단 이분이 여행사 사업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국외 여행 모객을 하려면 손님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 거죠. 그거를 알선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당연히 사업자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제재나 이런 게 없고, 특히 항공권을 판매나 알선을 하려면 이게 국외 여행 사업자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여행 사업자가 있나요? 또 이게 신청 철회 부분 보면 취소 수수료인데, 이거 규정을 잘 보면 특별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여건이라면 출발일 기준 30일 전에는 100% 환불인데 100% 환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특별여건으로 간주돼서 저 내용 플러스 취소는 영업시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공휴일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한국인 투숙 기준이며 영업시간 이외 취소는 다음날 취소권으로 간주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입금과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취소가 안 되니 참고해 주세요. 보면 6월 15일까지는 취소 시 페널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6월 14일까지 취소는 100% 환불인지 이것도 뭐 안 써 있고, 어쨌든 뭐 표시를 한다면 6월 14일까지는 뭐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6월 15일 전까지 취소 시 페널티 10만 원. 그다음 밑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6월 16일부터 다 써줘야 돼요, 일일이. 6월 25일까지 업무 시간 17시까지 취소 시 페널티 20만 원. 그리고 이 페널티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약간 이런 식으로 특약은 어떤 오해 소지가 최대한 없게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표준약관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워크숍을 리본 불매 비난 때문에 못 가셨는지 아니면 비난이 있으셔도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난이 없었다면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모객을 해서 워크숍을 가신 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저는 왜 여행사업자 등록증을 또는 여행보증보험, 뭐 관광사업 등록증을 왜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 직원 100명을 워크숍을 데려간 게 아니라, 대상에 보면 자기와 함께 떠나고 싶은 사람을 모은 거잖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 어떤 모은 거잖아요. 자기 직원 100명을 데려간 거면 상관이 없죠. 다 자기 직원 뭐 본인이 챙겨서
합해서 해외를 가겠다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에 보면 호텔이 뭐뭐 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행사들한테 막 과징금 부과하겠다고 공정위가 막 진짜 과하게 뭐라고 한 부분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설령 현지 상황이나 뭐 다른 어떤 여건 때문에 수배가 아직 미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발이 확정이 되고 호텔 수배가 완료가 되면은 호텔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사진 예시로 띈 것처럼 자기가 모객한 페이지에 손님이 볼 수 있는 부분에는 호텔을 표시해줘야 될 어떤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작년 거에 보면 그대로죠. 모르죠. 또 이분이 뭐 문자나 메일로 손님한테 확정서를 보내면서 어떻게 됐는지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건 좀 그렇죠. 또 여행사들은 유럽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고 보통 출발 기준 7일에서 10일 전날 되거나 막 테러가 있으면 또 3일 전에도 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들도 뭐 지역 간의 편차가 있지만 보통 출발일 15일 전에는 일반적으로 호텔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호텔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공정에서 시정하라고 내려온 부분인데 안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만약에 본인들이 항공권, 호텔, 수배 이 진행 관련 모두를 랜드사에게 넘긴 경우 또는 여행사한테 넘긴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일단 랜드사한테 넘긴 경우에면 사업자가 없잖아요. 사업자가 없는데 알선업을 한 거고, 만약에 중간업체가 랜드사가 아니라 국외 여행업을 판매할 수 있는 여행사라면 그래도 팩조인이잖아요. 사업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좀 그전보단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상품 상세 설명 미표지랑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사업자가 없으면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데 모객을 한 행동도 잘못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여행사 다니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여행사 유주할증료로 매주 화요일마다 유가 따라 가격 계속 변동하는 거, 니네 공정에서 니네 계속 7시간 반영시켜라, 안 시키면 니네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과하게 먹이겠다 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뭐 호텔 뭐뭐와 동급, 그리고 뭐 취소 규정, 표준 약관, 특별 약관, 포함상, 불포함상 표시를 진짜 무조건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2019년인데 코로나 딱 하루 1년 전이에요. 만약에 여행사업자도 없다면 진짜 이거 웃음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파워블로그나 골프 매장 뭐 사장님, 그래서 골프 투어 사진작가, 뭐 카페 운영자, 맘카페 뭐 운영자 등 이렇게 자기네들이 모객해가지고 여행 갔다가 뭐가 안 돼서 돈 들고 도망가신 케이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욕 같은 업에 있는 저희가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역시 뭐 여행사에 하는 애들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분이,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냥 일반 여행이 있는 게 아니라 3박 4일 프로그램 후원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뭐 기부를 해도 저는 뭐 10,000원 이 정도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분이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러신 건지는 몰라도 신청 초대 부분을 잘 보면 3박 4일 프로그램 후원비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표 보니까 딱 랜드사한테 견적받아가지고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저 일정표가 딱 랜드사들 한국의 97 일정표거든요. 저 일정에 있는 삼각형이며 다이아몬드며 호텔 표시며 밑에 식사 표시며 맨 밑줄에 보험으로 상기 일정은 뭐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 이거 사실 지상비잖아요. 항공권을 뺀 나머지. 이게 만약에 나는 후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여행사를 하죠? 굳이 사업자를 내서 보증금 얼마 이상에 사무실을 또 옮겨지면 그것도 같이 바꿔야 되고, 그 번거로운 절차를 해가며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차라리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여행사업자도 있어서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돈 버셔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이런 데서 아까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진짜 당장에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쓰여진 것 같다면 그래도 좀 잘 좀 표시하시지. 약간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 혜민스님 이번에 그 방송당 유튜브 영상 보니까 집이 남산도 보이고 뷰도 좋고 넓은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홍석천 님이 그 뭐 착한 임대료 운동? 막 그런 거에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에? 건물주? 그렇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상품의 수익이 다 저리로 간 거겠구나. 왜냐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니까 아마 여행을 좀 다니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삿포로가 항공료가 79라고? 진짜 수익을 엄청 얹은 거예요. 요즘 여행사들이 진짜 좀 슬픈 얘기지만 많이 망해서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긴 한데, 뭐 대략적으로 말하면 우선 취소 수수료가 6월 15일부터라는 건 항공권 선발권이 6월 10일부터 14일 이쯤인 거고, 선발권 고지를 보통 아무리 담당 세일즈가 개를 터져도 2주 전에 알려주니까 5월 말부터 아마 모객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5월 말 기준의 항공료를 보면 2주 전쯤인 7월 11일이 43만 4,400원이 나오면 7월 25일 출발은 실질적으로 유류택스 포함 구루가로 한 53만원 정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오차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저 지상비 부분도 뭐 후라노 온천 호텔급 1박, 유학한 호텔급 1박, 에미체 삿포로 1박, 뭐 현지 버스 스루가이드 그 위에 여행자 보험이나 뭐 이런 뭐
잡다, 뭐 식사비용 뭐 다 러프하게 잡고, 호텔도 저 기준보다 더 좋은데 한 하이 시즌으로 잡고, 그다음에 한 끼당 뭐 2, 30불, 버스도 뭐 56인승으로 세대, 호텔 가격도 B2B 말고 B2C 가격으로 잡아도 환율도 1200원으로 해도 대략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봐도 수익이 1인 50 정도 아니면 또 50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저 말고 아마 일본 담당자분이 이거 보면은 진짜 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해민스님 이분은 7월 25일날 갔다 오면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저는 액배나 뭐 항공, 호텔, FOC는 생각 넣지도 않았어요. 여행 관련 사업자도 없는데 그냥 모객해서,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행 사업자가 있다면 고객센터 번호 표시도 안 하고 뭐 취소 포함 불포함, 취소 수수료 포함 불포함, 이것도 공정위 말을 꼭 따를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저기 워크숍이 후원금이라고 하지만 저 마음치유학교, 이게 해민스님 이분이 설립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책을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분은 가진 게 되게 없으셔도 저분은 참 마음의 여유가 있구나. 저분이랑 말은 섞어보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저렇게 좀 여유 있고 인자한 모습으로 늙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였으면 또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분 관련 영상도 보고 여행 관련으로 그냥 허술하게 여행사 홈페이지 없이도 자기 이름으로 그냥 100명 모아서 가신 거 보니까 진짜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본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와중에도 저분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요즘 힘든 와중이라 그런지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도 저분은 미국 국적이시고 어느 정도 그동안 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크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역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뭔가 돈이 나의 위치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행복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자꾸 불행한 이유가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항상 뭐 비교를 하는 버릇 때문이라고 이 사람이 한 말도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뭐 다른 유튜브 댓글 보면은 원래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구나, 내가 너무 이런 거에 갇혀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 현타가 와요.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기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타가 2배, 3배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씁쓸하네요.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큰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